극동건설의 창업주 김영사는 1922년 경기도 부천군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단국대학교 상과를 졸업하고 일본의 동경철도공업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죠. 광복 후인 1947년에는 대형건설사를 설립하여 건설업에 진출했고 6년 후에는 극동건설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직후 전쟁 복구 과정을 통해 건설업계는 호황기를 맞이했는데 극동건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남대문 시장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해운대의 극동호텔, 포항제철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69년에 완공한 대형각 호텔은 당시 몇 안 되는 초고층 빌딩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형각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극동건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날이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며 최악의 화재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층에서 발생된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 이는 빌딩의 내장재가 온통 가연성 물질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대형각 호텔은 방화의 개념조차 적용되지 않은 그야말로 내실보다는 외형에만 집중한 건물이었습니다. 소방서의 초기 출동 은 매우 빨랐는데 문제는 국내에 몇 대 없던 사다리 차량은 최대 7층 높이밖에 되지 않는 등 소방 장비가 매우 열악하여 화재 진압은 쉽지 않았었죠. 화재 현장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서울시장 등이 방문하여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방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대형 건물에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여담으로 영화타워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극동건설의 시공부술이 사상자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김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절친 최종건은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SK그룹의 모체가 되는 최종건의 성경지물은 나일론을 생산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나일론 원사의 풀을 먹일 때 발생하는 정전기 문제였죠. 이에 최종건은 외국 여러 회사에 연락하여 이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했지만 어느 회사에서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최종건은 6.25 전쟁 때 마산에서 만나 막역하게 지내던 김용산에게 부탁합니다. 당시 김 회장은 서울시민회관 공사를 맡으면서 건설자재 구입차 사활이 멀다 하고 일본에 다녀오던 때였죠. 최종건의 부탁을 받은 김 회장은 어느 음식점에서 나일론 회사의 직원을 만났고 이 직원에게 해결 방안을 듣게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김 회장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최종건이 대접하는 술 한 잔에 팔았었죠. 답은 간단하다. 실에다 윤활유를 바르면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김영삼의 정보는 정확했고 이후 최종건은 나일론 생산을 대폭 늘리면서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인 합섬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극동건설이 대형각 호텔을 건설하고 최종건의 성경 계열사들은 대형각에 입주합니다. 그러나 대형각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성경 금고 속에 있는 현찰과 수표가 모두 불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일본 출장 중이었던 최종건은 회사로 돌아와 사고 수습에 나서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김용산 챙기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최종건이 김용산을 대신하여 극동건설의 이사회를 주관하고 굵직한 사업을 직접 결제하면서 자기 회사처럼 국동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그룹의 기록장부가 수실되었지만 그동안 최종건을 신뢰하던 거래처 대부분이 거래 내역을 자진해서 알려주며 대부분의 매출 실적을 잃지 않았었죠. 시간이 흘러 최종건은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김용삼이 수시로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최종건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뭐 했는데 오지 않았냐? 내가 죽고 나거든 내 동생 종현이를 나라고 생각해다오. 그렇게 성경은 그의 동생인 최종현이 이어받게 되었고 이후 최태원 회장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극동건설은 대형각 화재로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몰렸지만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양 방조제 등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연이어 따내며 더욱 외형을 키웠습니다. 이 당시 극동건설은 현대, 대림, 사만, 삼부 등과 업계를 나란히 하며 5대 건설사로 이름을 날렸었죠. 이후에는 중동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197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토목공사를 수주했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두고 운이 따르는 기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우디는 지형 특성상 자갈 등 골재가 공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를 채취하고 운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극동은 공사를 하던 도중에 자갈밭을 만나며 이 골재 확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었죠. 결국 3,500만 달러의 도로 공사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1,700만 달러의 이익을 내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강남구 삼성동의 마천루인 삼성 트레이드 타워를 건설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건물은 완공 당시 63빌딩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마천루였죠. 이 트레이드 타워는 수주던 일화가 매우 유명한데 무역협회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트피 방식을 도입합니다. 통상적인 입찰 방식은 공사비를 가장 낮게 써는 업체가 낙찰받는 최저가 낙찰 방식이지만 코스트피 방식은 무역협회가 설계도안과 공사비를 책정하고 시공사는 자신들이 가져갈 이윤을 제출하여 심사받는 것입니다. 이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굴지의 건설사들이 뛰어들었고 이들은 약 30에서 70억 원을 제시합니다. 이때 극동건설은 충격의 이윤 1원을 제시하며 낙찰에 성공합니다. 고층 빌딩 수주 실적을 위해 사실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뛰어든 것이었죠. 이는 훗날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삼성물산이 수주하려고 했을 때 발주처는 고층 건물 경험이 있는 건설사를 요구합니다. 이에 삼성물산은 극동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루며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죠. 한편 극동에서는 김 회장을 완벽주의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겼으며 실무자들이 시방서를 가져오면 금액을 일일이 계산하기도 했죠. 그의 경영 철학은 내유 외강의 경영으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하면서 남들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명가 극동건설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유가 하락과 공사 발주량 감소로 중동 붐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벌그룹 중심으로 건설사가 재편되면서 극동건설의 힘도 빠지고 있었죠. 이때 극동건설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제그룹이 해체된 것이었죠. 그러자 극동건설은 국제그룹의 계열사이던 동서증권과 국제상사의 건설 부문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제그룹 해체 발표 한 달 전 전두환 대통령과 극동건설의 김 회장은 국제그룹을 빼앗아 주는 대신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기로 모의했다. 그리고 극동은 국제그룹 계열사들을 인수하면서 재계 32그룹으로 성장하는 등 최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여기에 극동은 동서증권을 중심으로 금융그룹으로 전환을 도모 총 11개의 계열사 중 건설 관련 기업이 4개, 금융업이 6개 업체가 될 정도였죠. 그러나 본업이었던 극동건설의 도급 순위는 27위까지 내려갔고 9위였던 국제상사도 50위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극동건설이 국제상사를 인수할 당시 부채액은 2,800억이었는데 알고 보니 숨겨진 부채액이 더 있던 것이었죠. 다행히 함께 인수했던 동서증권이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며 그룹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동서증권의 부채가 급증하며 그룹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극동그룹의 위기설이 나오자 동서증권의 예탁금 인출 사태가 발생, 하루 700억이 인출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결국 이 사태를 막지 못하고 극동그룹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극동건설은 법정 관리 후 미국의 사모펀드 기업인 론스타에 인수된 이후 상장 폐지까지 당했었죠. 그리고 4년 뒤인 2007년 웅진그룹이 론스타로부터 극동건설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웅진그룹은 예상가보다 2배 이상 높은 6,600억 원을 들여 인수했는데 이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불경기인데 비대 정수기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너무 비싸게 샀다. 웅진이 론스타에 당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죠. 이에 웅진 측은 이렇게 말했었죠. 그룹 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적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웅진그룹의 기업 정상화를 위해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회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리한 자금 수혈은 웅진그룹과 극동건설 모두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는 악수가 된 셈이었죠. 이후 극동은 다시 세운건설에게 매각되며 관심이 쏠렸습니다. 세운건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중소건설사였기 때문에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한편 2006년 6월 김영삼 회장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개월 복역 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동건설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이어 웅진그룹에 매각되는 사태를 지켜보며 눈을 감은 것이었죠. 자, 오늘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극동건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